신부가 신랑한테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게 될 때 신랑이 더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쉽게 물건을 사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문제로 발생하게 되나요? 자, 보통 이제 신부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부류를 이렇게 봐야 돼요, 보면은. 자, 시골에서 워낙 못 살아가지고 돈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부들. 그 다음에 시골에서 먹고 살만은 한데 진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도시에서 살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왜 막 좀 화려하게 살고 싶다가 잘 안 되니까 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해서 결혼하는. 이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자, 못 사는 신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 학력이 좀 있고, 좀 경제적으로 못 살면 좀 덜해요. 근데 학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못 사는 신부들은, 자, 학력이 낮다 소리는 뭡니까? 어린 나이에 돈 버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돈밖에 몰라. 그래서 신부들이 신랑한테 살살 거짓말을 시키면서 돈을 다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 휴대폰 살짝 고장 내놓고 휴대폰 고장 났다. 휴대폰 사야 된다. 심지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 지금 11을 쓰고 있어. 근데 지금 아이폰 뭐 17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16, 17을 사고 싶어. 핸드폰을 물에 빠져버려. 이런 잔머리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들한테 돈을 많이 요구하는 신부들. 처음에는 오빠 뭐 서류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작은 거부터. 네. 그리고 10만 원. 그 10만 원이 다음 달 되면 20만 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오빠 핸드폰 갖고 싶어. 뭐 그런데 바로 남편이 오케이 하고 사주는 게 아니니까 어느 날 가면 핸드폰 고장 물에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지능범이 되는 거예요. 지능범이 되다 보니 갑자기 멀쩡한 아버지가 아파.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과연 남편 사랑하는 마음 생기겠어요? 오로지 남편한테 돈 뜯어낼 것을 그것만 생각하는데. ATM이 되는 거죠. 그러고 자, 또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요, 부모도 뒤에서 딸을 컨트롤해. 부모도 딸을 컨트롤하고, 한국 나중에 와놓으면은 너 빨리 가면 돈 보내라부터 시작하다 보면 신부가 한국 오자마자 돈 벌러 갈 욕심밖에 안 드는 거예요. 빨리 일하러 가려고 그러고. 아직 외국인 등록증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일하러 가려고. 그럼 신랑이 안 돼요. 아직 일할 수 없어요. 하면은 어느 날 보따리 싸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 결혼 파탄 가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신부들이 돈을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신랑이 정확하게 알뜰하게 살아야 돼요. 가르치고 업체가 가르치고 그래도 돈을 요구하면 그 신부는 결혼을 본인이 안 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한 번 정도는 신부들이 왜 한 달 쪼개서 쓰는 이런 까지까지 관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신랑이 한 달 용돈을 줬어. 주다 보니까 보통 때 월급 받으면 어떻게 해요? 월급 받아서 부모님한테 일부 용돈을 드리잖아. 그러니까 신랑한테 용돈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용돈 드렸어. 그러고 저도 서류 한다고 쫓아다니고 좀 썼어. 호치민에 와서 기숙사에 와서 생활을 하면은 돈이 얼마 안 있어도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호치민에 왔는 어때요? 매일 학교 다니면 매일 차비 들어가잖아. 매일 차비 들어가. 뭐 생필품도 좀 샀을 경우도 있고. 그러고 신부들끼리 모여서 간식도 사 먹자 할 수도 있고. 그러고 고향에 또 서류 때문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사실상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고향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모자라. 모자라다 보니까 신랑한테 서류 한 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없어요. 그럼 신랑이 줬어. 주면은 또 다음 달 되면 또 무슨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부가 서류 때문에 돈을 많이 썼어요 하면은 분명히 그 이해합니다. 자, 너 신랑이 다음 달에 용돈이 언제 받느냐? 그럼 보통 보면요, 사실 용돈 받기 한 일주일 전쯤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옆에 다른 신부한테 얼마 빌려 써서 그거만 쓰고 신랑이 용돈 주면은 그 돈 갚아. 한 번 그렇게 딱 지적해 주잖아요. 그 다음 달부터는 신부들이 이제 쪼개 쓰는 걸 압니다. 그러면은 신랑한테 돈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그래도 신랑한테 돈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신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부들이 학력도 좀 있고 진짜 한국에 가서 살고 싶은 신부들 있잖아요. 그런 신부들은 신랑이 해주는 거 그냥 고마워요. 그러고 신랑이 베트남에 와서 뭐 좀 좋은 거 사줄라 해도 비싸요. 안 사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랑분이 호치민에 오면 한국에 뭐 선물도 사주고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주위에 지인들한테 선물도 좀 사주고 누가 부탁도 하고 이래갖고 저 사이공스키아를 갔어요. 그 신부를 데리고. 신부 데리고 가보니까 사이공스키아 가는 거 다 비싸잖아요. 신부가 봤을 때는. 근데 신부는 뭐 때문에 사는 걸 모르잖아. 근데 신랑이 이거도 살라고 저도 살라고 하니까 신부 비싸요. 사지 마세요. 소리만 하는 거라. 이 신랑은 자기가 뭘 산다 하면 옆에서 좀, 이야기도 해주고 좀 깎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사지 마라 소리만 하냐. 신랑도 기분이 틀어졌어. 그래갖고 둘이 돌아온 거야. 그 두 사람 말을 다 들어봤어. 들어보니까 신부는 신랑 물건 사고 자기 또 선물 사주려고 하는 줄 알았다 이거라. 그래서 비싸요 사지 마세요. 신랑은 자기가 필요해서 뭐 살 것도 있고 친구가 부탁한 것도 있는데 그거 사야 되는데 좀 깎아주도 안 하고. 그 두 사람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신부는 가장 정상적인 신부고 잘 살 수 있는 신부잖아요. 신랑한테 비싸요 소리를 하는 사람. 근데 자, 용돈 문제도요 정확하게 줘야 될 것만. 근데 특별하게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마가 아픈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응? 엄마가 아파도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언제 갑니다 이렇게 일정을 보고하듯이 신랑한테 말하는 사람은 부모한테 부모 병원비 달라 소리가 아니에요. 엄마가 갑자기 병원에 가야 돼요. 오빠 병원비가 한 1,000만 동 필요해요. 이거는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엄마가 아파 진짜 아파 병원에 가 있어. 신부하고 영상통화하는데 엄마 병원에 가 있고 영상통화 날 때는 그때는 신랑분이 엄마 병원비 쓰는데 좀 보태줘야 하고 그는 마음적으로 좀 도와주면은 신부가 그때는 엄청 고마워하죠. 근데 확인도 안 된 거. 엄마 아파서 내일 병원에 가요. 돈이 필요해요. 병원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절대 그럴 때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부 아이폰 사주는 거, 목걸이, 반지 이런 거 사주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신부한테 내가 간단한 화장품 선물, 여자들 누구나 화장품 좋아하잖아요. 신부 간단한 옷 같은 거 이런 생필품에 대한 선물로 마음을 얻어요. 이 베트남 여성들 여성의 날 제일 바라는 선물이 뭡니까? 꽃 한 송이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목걸이 사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신부한테 마음을 얻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금전적으로 가지고 신부 마음을 얻으면 안 되고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신부는 더 이상 진행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부들 중에 왜 이제 호치민에서 조금 약간 고급 생활을 하는 직업을 가진 신부들 있잖아요. 호치민에서 스파에서 일했다 뭐 이런 그러고 식당도 호치민 고급 식당에서 일했다. 그러면은 이 신부들은 조금 고급 맛이 들어져 있어요. 그런 신부들이 신랑한테 선물도 좋은 걸 요구하고 이런 경우 생기죠.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 호치민 내에서 그런 직업을 가졌던 여성은 웬만하면 맞선을 안 보게 해줍니다. 빼버려요. 왜냐하면 신랑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신랑분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진짜 괜찮은데
신부도 예를 들어서 그런 신부를 원하는데 그런 신부들 중에서도 신랑한테 그걸 바라지 않으면서도 하는 신부들도 있잖아요. 근데 과연 저 신부가 그걸 바랄지 안 바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일단 소개해보고 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부들이 금전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신부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맞선 볼 때 보면은 대체적으로 표가 나요. 옷 입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무슨 직업 생활을 했고 이런 거 보면, 요즘은 시골에서 부모님 집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신부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신부들이죠. 시골인데 이 호치민에 와서 일을 했다. 그럼 호치민 일에서도 어떤 일을 했는지, 뭐 공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공장 이런 데는 괜찮은데 시내에서 뭐 장사 일을 했다, 좀 이러면은 사치를 좀 아는 신부. 이 그런 걸로서 판단을 해서 신랑분들이 맞선을 볼 때도 좀 많이 생각을 하면 되고, 일단은 진행하다가도 신부가 금전적인 걸 요구를 많다, 한 번 하고 두 번 이상 한다, 그거는 한 번 할 때를 들어주지 마세요. 한 번 할 때 들어주면 두 번 요구하고 세 번 요구해요. 그러면은 신랑분들은 이거 얼마 아닌데. 자, 제가 제일 많이 준 신부는 5천만 원까지 여자한테 들었다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고 이런 거 빼고. 근데 웬만하게 보면은요, 한 두세 달에 막 돈 1,000만 원씩 들었다 사람 많아요.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도 뭐래, 6, 7개월에 뭐 3,700 들었다 하는가 안 하는데, 그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갖고 절대 신부 마음을 못 얻는다. 한국 여성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국 여성도 내가 선물 많이 사주고 하면 한국 여성들이 마음을 얻는다고 요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돈 가지고 신부 마음을 얻어갖고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거는 불가한 이야기입니다.